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문무왕 편에 이어서 오늘은 문무왕의 장자인 제31대 신문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해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 강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습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문왕은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서 바야흐로 가장 왕권 강화를 최고조로 이룬 왕이 됩니다. 자, 신문왕은 서기 681년에서 692년 약 12년간 재위했습니다. 재위하자마자 장인의 난 김흠돌의 모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반을 진압하고 장인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장인과 연계된 장인의 딸이 자기의 왕비였죠. 왕비를 축출하고 또 그와 연관된 귀족들을 숙청하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거의 신수설에 가까운 강력한 기반을 다진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란은 아직 남아있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언젠가 여러분께 우리나라의 단군 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신이한 어떤 물건을 통해서 왕과 연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신물이라고 하죠. 고구려 때는 고구려 왕조의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세발까마귀라든가 신라의 알에서 태어난 알도 일종의 신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 시대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왕권의 신이함, 왕권의 위엄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신문왕에 들어와서 선대인 문무왕은 실질적으로 군사나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왕권을 추슬렀다면 신문왕은 전제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이스러운 설화, 신화에 가까운 설화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네, 만파식적입니다. 만 가지의 근심, 파도, 근심을 잠재우는 젖대, 필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운 우리 일상에서 저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일종의 신물에 속할 겁니다. 행운의 편지 여러분 받아보셨죠? 이 행운대로 편지에 적힌 대로 이것을 그대로 7통 혹은 14통 이렇게 적어서 각각을 보내면 행운이 찾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하는 것도 일종의 현대에서 발생한 신물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불행하기 때문에 보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지만 또 가까운 예로 어떤 게 있습니까? 들판을 가든가 여러분들이 숲을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네잎크로바야 하고요. 그 네잎크로바도 유래가 어떻게 된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일화들이 있죠.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네잎크로바를 발견하고 이파리가 4개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순간 머리 위로 총탄이 날아갔다는 이런 일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크로바인데 보기 드문 네잎자리 크로바는 행운을 불러온다. 이것도 어떤 일상에서 신물에 가까운 것일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여행을 하거나 혹은 행운의 $2 지폐를 지갑 속에 빳빳이 펴서 넣어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긴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재는 마케팅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가져오면 몇 사람에게 보낸 거를 증명을 해 오면 20%, 30%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신물을 이용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러나 그 옛날 신라 때는 그것이 정말인 것 같은, 저의 청소년 시기에도 이 행운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무왕이 돌아가시고
문무왕을 기리는 감은사를 세웁니다. 절을 세우고 동쪽과 서쪽에 멋진 탑을 세우죠. 지금도 경주에 가보면 감은사지 터가 남아있고 동탑 서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당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구멍을 뚫어서 혹은 법당 아래 동해를 향하는 배수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문무왕이 드나들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걸 실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왜 문무왕이 그 구멍 속으로 드나들 수 있습니까? 문무왕은 죽어서 뼈를 갈아서 불교식 화장을 해서 대왕암 바다에 있는 바위 밑에다가 묻었기 때문에 문무왕은 죽어서 용이 되었습니다. 자, 용이 되었기 때문에 용이 드나들 수 있는 수로와 구멍을 통해서 신문왕은 그만큼 신이하다는 거겠죠. 물론 문무왕이 이미 신이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권위를 계속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견대에서 용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신문왕이 감언사에 머물렀는데 새벽에 신하로부터 보고가 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바다에서 섬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가를 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 하고 바다로 배를 타고 가보니까 그 섬이 낮에는 둘로 갈라졌다가 밤에는 저녁에는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대나무가 역시 섬이 갈라질 때 대나무가 갈라지고 섬이 하나가 될 때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참 신이하구나, 이것이 신물이 아닌가, 저 대나무를 쪄서 피리를 만들어 불면 나라에 근심이 없어질 거다 하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네,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이 신문왕에게 옥대, 임금의 흐리띠를 선물을 합니다. 그 옥대에는 조그만 용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색깔은 뭡니까? 기억이 나시는지요? 자, 옥대에 용이 선물한 옥대의 색깔은 검은색입니다. 왜 검은색이겠습니까? 삶은 빛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러면 흰색인데 죽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검은색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늘천 따지 금월현 누루황. 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검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다 깊숙한 데로 만약에 잠수함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간다면 깊은 바다의 바닥은 무슨 색깔이겠습니까? 물색이 검은색입니다. 빛이 닿지 않는 것은 검다. 그러므로 검다는 것은 깊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검다는 것은 하늘은 매우 깊다. 공간의 거리가 무지하게 길다는 뜻이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도 보면 주인공 싱클레어가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당하는데 옆에 자기가 필요할 때 등장하던 데미안이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할 때가 지났다. 네 마음속 깊이 거울을 볼 때가 되었다. 그 거울의 색깔은 검다.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검다는 뜻은 네 마음속에 깊고 깊은 거울을 보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검은 옥대를 받아서 용으로부터 받아서 옵니다. 그걸 태자에게 선물했더니 그 태자가 물에다가 그걸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된 장식에 실제 용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그냥 신이 한 용이 검은 옥대를 선물해 줬다면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궁궐에 와서 재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누구나가 믿어야 할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 말하기를 그 대나무 섬이 둘로 나누어졌다가 그 대나무가 둘로 나누어졌다가 하나가 합쳐질 때 짝 소리가 나는 겁니다. 불가에서 사용하는 그 죽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비의 끝이 이렇게 두 개로 절반이 쪼개져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 얼차려 하면서 이렇게 등을 탁탁 칠 때 소리가 짝짝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나무는 하나일 때는, 둘일 때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오른손 왼손처럼 소리가 나지 않지만 이렇게 합쳐질 때는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짝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소리의 중요성, 소리에 의해서 무언가가 해결될 거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개로 합쳐지는 순간에 대나무를 쪄서 피리를 만들어 봅니다. 삘리리리 삘리리리리리리 하고 신이하게 부르겠죠. 그걸 천존고라는 창고에 두었더니 가뭄이 지속될 때 피리를 임금이 부르라 합니다. 그러면 신하가 피리를 부으니까 가뭄에 비가 내립니다. 실제겠습니까? 뭐 실제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여염에는 그렇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폭풍우가 몰아칠 때 온 나라가 물난리인데 그 피리를 부으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폭풍우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피리를 조금 있다가 불게 되면 나중에 폭풍우가 잔잔해지겠죠. 제가 설화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겁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구가 쳐들어올 때도 피리를 부니까 저절로 물러나더라. 이건 좀 믿기 어렵네요. 하지만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를 했거나 물리쳤겠죠. 그리고 피리를 불었기 때문이었다 하고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만파식적 덕에 신문왕은 나라 안팎의 모든 근심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사용한 이 만파식적이 사실은 신문왕의 왕은 권위가 가장 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근심의 크기로 보면 또 가장 불안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만파식적은 신문왕 자체, 신문왕이 장인이 모반을 했지만 장인을 처형을 했고 왕비를 축출했고 그와 관련된 귀족들을 숙청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용이 나타난 자리를 이견대라 그랬고요. 이것이 나중에 이견대가라는 노래로 지어서 불러 내려왔답니다. 그 왕과 왕의 아들, 왕의 부자가 만나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어떤 노래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와 더위가 본격적으로 코로나도 잠재되어 있고 늘 어디서든 이렇게 우리 일상을 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미 소리가 높아지면 오늘도 덥겠구나 생각이 되죠. 이런 일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마다의 어떤 신물을 하나쯤 준비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만파식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